이제 가치에 비해 갖고 현재 주가가 무겁냐 가볍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가볍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배터리를 쓰는 법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뒤늦게 쫓아온 폭스바겐이나 포드에 비해서도 지금 현대차가 전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지고 배터리 수급도 이제 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협상을 통해서 현대차도 이렇게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주주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이신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박 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 이제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12월 14일 날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 이거 기억나. 그래서 막 웃었던 거. 최근 2차 전지는 왜 떨어지나? 원래 주식은 그런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께서 하신 말씀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마시려고 하지 마라. 다만 주가가 때때로 떨어진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일찍 들어가서 2차 전지로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아갖고 한 20-30% 현금을 들고 있었을 테고 그 현금을 지금 투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2차 전지 쪽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뭐 대략 뭐 30% 들어갔든 50% 들어갔든 70% 들어갔든 들어가고 남아있는 현금이 있을 테니까 그 현금을 또 들어가시면 될 거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원래 주식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는 두 번째로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 세 번째로 다 사서 물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이제 그 살 때 아마 좀 이 주식을 사서 한 3년을 갖고 가면은 수익을 크게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텐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12월 14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좀 웃으셨고 나중에 댓글 보니까 댓글에서도 새끼 약파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때 웃었던 게 저게 진짜 그 절묘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3번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실제로 이 12월 14일이 제가 했던 이때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한 1월 한 중순쯤에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 이후에도 한 달이 더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놀림을 당했던 이 대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1월 중순쯤에 바닥을 치고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때 12월 14일 날 104,500원이던 게 지금 253,500원. 142.6% 올랐고 에코프로가 111,9,400원 하던 게 597,000원 해서 400%가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좀 말썽쟁인데 3%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해서 8종목 평균으로 94.7%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가장 저렇게 400% 상승하다 보니까 얘가 화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뭐냐면 이게 시세 분출이 한번 있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 혹시 소위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들어간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무렵에 어떤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제 차트가 이제 예쁘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산업이 이쪽으로 좀 많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회사들이 벌어들일 이익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래 이 그 증시가 단기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로는 이제 체중계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은 결국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다만 그 오르는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12월 달에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한 달이 지나서였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제가치를 찾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나타날지는 저도 이제 전혀 예상 못했던 거고요. 이제
근데 뭐 결국은 지금도 무겁냐 가볍냐 실제 이제 가치에 비해 갖고 현재 주가가 무겁냐 가볍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가볍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 설명하셨던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 10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 4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뭐 소위 그냥 한 6배는 더 오를, 아니 6배는 아니죠. 이제 한 에코프로는 30배가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10배. 아,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한 4배 이제 남은 거고 에코프로는 한 7배, 6배 이렇게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할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 3년. 3년. 예, 3년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예. 요즘 그 IRA 법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한국 대통령이 좀 미국으로 날아갔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어떤 협상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IRA 법안에 대해서 아직 다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쭉 설명해 주시죠.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배터리를 쓰는 법안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현대차는 못 봤고요. 아, 그렇죠. 이번에 현대차는 좀 배제됐죠. 예. 근데 이제 전부 그 미국 차 중심이다 보니까 이거 뭐 결국은 그거를 탓하면 사실 안 되는 게 미국 사람 세금이잖아요. 미국 사람 세금을 미국 사람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고 미국 사람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못 맞춘 현대차의 매니지먼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폭스바겐은 받는단 말입니다. 폭스바겐이 받는 걸 현대차가 못 받는 건 현대차가 무능한 거죠. 심지어는 그게 이제 중간에 GV70이라도 받자 해서 GV70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데 그 배터리를 중국 그 SK 공장에서 만든 거를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그게 광물 조건 이런 거를 못 맞춰서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SK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써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SK 공장이 미국에 생산하는 그 배터리를 미리 움직여 갖고 현대차에서 사놨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있습니까? 근데 진짜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예. 그 현대차가 예. 그 너무 늦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합작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배터리 수급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SK온하고 한 6.5천억 정도 요 미국 공장을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30만 대 규모.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송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그 방송 한 다음에 실제로 현대차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의선 회장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산에서 모빌리티 쇼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이 뭐 전동 오토바이나 뭐 전기 스쿠터 뭐 이런 것 쪽에 이제 그 저 업체 찾아가서 저 정의선 회장님이 여기는 어디 배터리 씁니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LG나 삼성 거 섞였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현대차 그 이제 경영진들을 질타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한낱 이 오토바이 업체들도 지금 K 배터리를 다 받아서 쓰는데 지금 현대차 사장이라는 사람이 배터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CAT 배터리가 더 좋아가지고 CAT 배터리 쓴다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제 되게 까이고는 지금은 말을 바꿔갖고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어쩔 수 없이 CAT 배터리 쓴다. 그럼 거기 그 오토바이 하는 회사는 뭐 어떻게 해갖고 한국 배터리 씁니까? 사전에 미리 안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또 IRA 행사를 해서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 빠르게 박차를 가겠다 해서 이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그 SK하고 그 조인트 벤처 맺는 것도 사실은 한 1, 2년 전부터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계속 체결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야 체결을 하니까 그것도 좀 사실 늦은 거죠. 결국은 그때 계속 이게 나왔던 게 이제 지분율 때문에 현대가 처음에 51 달라고 5대5가 아니라 51대 49 해갖고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중간에 또 SK한테 가갖고는 뭐 51대 49 얘기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네 그
80 해라 우리가 20 할게 해갖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또 SK 또 사인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 이게 시장의 여론이 이제 배터리 씨가 또 막 공격한테 공격 당하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맺었는데 그게 좀 늦었죠. 그러니까 25년 하반기에 이제 35만 대 뭐 이 정도 규모로 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30기가와트시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30기가와트시면 GM이 25년 되면 25년 말 되면 120기가와트시예요. 그러니까 GM은 25년에 미국에서 100만 대를 전기차를 생산하고요. 26년도 200만 대 생산할 계획이고요. 그 관련된 배터리 다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 LG 겁니다. LG 거, 그다음에 예, 그 이후에 들어갈 거는 이제 삼성 거를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는 이제 미국에서 25년 말에 SK 배터리를 이제 기껏 35만 대 분량을 이제 지금에서 확보해 갖고 있는 거니까 늦었잖아요. 포드도 이제 SK 쪽 해갖고 배터리가 25년에 한 100만 대 정도까지 이제 빠르게 캐파를 늘릴 건데 왜 늦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문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이번에. 택도 없이 부족하죠. 택도 없이. 32년에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다 전기차는 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더 내야 됩니다. 더 이제 뭐 LG나 SK 처음에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 LG, SK하고 공동으로 해서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SK에만 한 거를 보면 뭐 LG한테도 이제 좀 까였겠지 뭐. 하긴 뭐 요즘 폭스바겐도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예. 캐나다에 20조, 예, 예, 20조 규모로. 그러니까요. 제일 늦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전기차 기술만 보면 현대차하고 GM하고 쌍벽이에요. 이제 기존 이제 OEM. 왜냐하면은 2010년대부터 LG하고 이제 공동 개발했었던 두 회사가 GM하고 현대차이기 때문에 그 업력이 오래돼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파나소닉하고 같이 좀 사업했던 전통차가 이제 닛산이나 뭐 이런 쪽인데 일본 쪽인데 거기는 좀 중간에 또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방향 잘못 잡아갖고 좀 이제 많이 처져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뒤늦게 쫓아온 폭스바겐이나 포드에 비해서도 지금 현대차가 전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지고 배터리 수급도 이제 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문책해야 됩니다.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에서 이러저런 그게 꼭 그 사랑의 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잘 뭐 이렇게 약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또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예, 예. 지금 중국에서 그 CATL이 그 우회로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컨퍼런스에서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예. 왜 주시면 하면 되죠. 주시면 그때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 말씀 한번 하셨어요. 이제 CATL은 중국에서만 사업을 계속 해갖고 해외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물과 공기와 바람과 이런 게 날라가고 이제 수율 잡는데 고생하고 하는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한번 나봐라. 피똥 쌀 거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5년 뭐 그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된다고 보면은 이제 25년에 공장이 완공되는 스케줄이고 거기서 3, 4년은 꼬박 수율을 잡아야 되니까 28년, 29년이거든요. 전혀 뭐 뭐랄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LG 엔솔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뭐 저처럼 배터리처럼 얘기하면은 저기 좀 겸손 안 하네. 저렇게 이제 오만 방지해갖고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겸손한 척하는 거죠. 속으로는 다 비웃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CATL의 그런 것들 다 일단은 좀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럼요. 경쟁력에 대해서. 그럼요.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또 그 여의도에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모 증권사에 한 이제 연구원이 그 텔레그램으로 막 난리 났다고 이제 고센 하이테크라고 그게 이제 고시안이라는 데입니다. 고시안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유기하는 회사예요. 그게 한 10등 정도 하는데
그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이미 이제 미국 진출을 한 거 다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최근에 다시 끄집어내 갖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배터리 애쉬가 미국, 한국이 다 독식한다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네 이런 식으로 막 텔레그램 막 돌리고 분위기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2차전지 주가 떨어뜨리는데 일종하고 하던데 그 거시하는 때가 미국에 이제 미시간에서 이번에 미시간주 상원회에서 이제 투표했는데 10대 9로 통과했어요.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 거시안이 정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중국 업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시안의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독일 회사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건 중국 사업하니까 중국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진출하는 거는 또 그 중국 거시안이 아니고 거시안이 또 만든 별도의 법인인데 그 별도의 법인은 또 독일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도 이게 야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우회 전략으로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 합작사를 중국 예. 회사들이 한국하고 합작사를 여기다 차려가지고 여기서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RA 세부 규정에 광물은 중국 이외에서 조달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광물이 리튬하고 전구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안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리튬하고 전구체는 중국 밸류체인 거를 못 쓰고요. 딴 데 걸 써야 되거든요. 딴 데 없잖아요. 한국이잖아요. 에코프로하고 지금 GM하고 이제 새만금에서 공장 짓고 있는데 전구체 라인 그거 갖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거시안이 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뭐 통과돼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그 회사 자체가 중국에서 6번째, 글로벌하게 10번째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할 만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예요. 금량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 이제 좀 뭐랄까 지렛대 형태로 좀 이제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SK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여기도 좀 받는다. 지금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걔가 공장 증설해서 이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하게 전구체나 리튬이나 이제 양극재 같은 것들은 다 한국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돈은 제주는 거시안이 부리고 돈은 한국 업체들이 다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리스 차를 통해서 좀 뭔가 다시 수혜를 좀 끌어와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성공적이 될까요? 미봉책이죠,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제일 좀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배터리를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 그러니까 대충 2030년 되면 2032년에 미국에 이제 뭐 60%, 67%까지 가야 되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 한 지금 그 무렵이 되면 아마 현대차가 거의 한 900만 대, 1000만 대 현대기아가 두 개 합쳐갖고 뭐 900만 대, 1000만 대까지 이제 차를 팔아야 될 텐데 1000만 대 기준에서 그러면 한 뭐 670만, 700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25년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계획 발표한 거는 고작 35만 대예요. 25년 35만 대 갖고 언제 2032년에 700만 대까지 늘리겠습니까? 그럼 미국 시장만이니까 뭐 700만 대까지 안 가더라도 400만 대까지는 빠르게 가야 될 텐데 배터리 용량을 해당되는 배터리 확보해야 될 텐데 지금 빨리 줄 서야 됩니다.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고 LG 찾아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 이제 현대차도 이제 미국에 같이 갔잖아요. 그 1차로 미국 업체들이 IRA법에 의한 수혜를 받는 걸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좀 추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협상을 통해서 현대차도 이렇게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주주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헛된 기대죠. 기대? 헛된 기대. 헛된 기대. 헛된 기대.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저 중국 그 엔칭에서 그 SK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다 밸류체인이나 이런 게 다 중국 애들 거 받는 걸로 다 결정이 나 있는데 그거 중간에 교체를 못 해요. 화재 위험 때문에. 원래 하나 이제 소재를 세팅해 놓으면은 그 소재를 함부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괜히 바꿨다가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뭔가 내가 소재 바꾼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불이 타버리기 때문에
소재 회사한테 배터리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대략 이제 배터리 만든 회사하고 완성차 만든 회사들하고 둘이서 이제 붙어갖고 막 싸우다가 7대3, 6대4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협상해갖고 이제 물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소재는 되게 민감해서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현재 아직 계속 순항 중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미리 대비한 사람이 그 이제 미래의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이제 적응해서 이 혜택을 먹는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지난 3, 4년 전에 현대가 지금 미리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페널티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차를 이끌어왔던 경영진이 잘못했다는 거니까 문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